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 소비자들이 내다보는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음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미국 내 달러화 가치 역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에 대한 연고점이 경신됐고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달러는 이제 1유로라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달러가 기축 통화를 넘어서 이제 제왕 통화라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 내에선 또다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변이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이제 미 보건당국이 제4차 접종인 2차 부스터샷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총격 사건이라든지 각종 사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세븐일레븐 6곳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자 세븐일레븐 측은 밤 시간대 문을 닫아줄 것을 당부하고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와 공영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 조약상 미국의 방위 약속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동원할 경우 미국도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하고 직설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중 한 명인 마헤르 알 아가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거 작전은 튀르키예, 터키 국경 근처 시리아 북서쪽 지역에서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연방재무부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의료진 급여 및 기타 핵심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라틴계 유권자들을 두고 멕시코의 전통 음식 타코에 비유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보수 진영과 히스패닉계에서는 즉각 편견에 기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모든 히스패닉이 멕시코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과 면역 저하자에게만 4차 접종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지중해에 배치됐던 미국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에서 폭풍으로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투기의 조종사는 탑승하지 않았으며 승무원 1명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12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소비자들이 내다보는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역대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긴축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선호에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강달러 충격에 원 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16원마저 넘어서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구조조정을 위해 관리자에게 저성과자를 속간해 퇴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입니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며 그들은 회사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퇴출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지난 10일부터 우표값을 6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말 6.9% 인상에 이어 또다시 6.5% 인상했습니다.
또한 퍼스트 클래스 편지의 경우 무게가 1온스 늘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은 20센트에서 24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죽어가는 뇌사 환자에게 돼지 심장 이식을 시도해 전 세계의 이목이 한때 집중됐지만 환자가 2달 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전을 이루게 된 의료진들이 지난 한 달간 추가적으로 2명의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돼지 심장 이식을 함으로써 이번 결과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213-437-3044 213-437-3044 최소 2인 이상 출발 가능한 상품, 7박 8일 이태리 투어도 진행됩니다. 1,999달러, 최저 가격에 제공되는 이태리 투어, 전화주세요. 213-437-3044 213-437-3044 떠나자 여행, 미주 한인여행사 USK 트래블과 함께.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6곳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7월 11일 내셔널 세븐일레븐 데이를 염두에 둔 범행인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세븐일레븐 측도 LA 점주들에게 오늘은 밤 시간대에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2살배기가 탄 차량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추격전 끝에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엄마인 피해 여성이 잠시 편의점에 들른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지만 엄마의 휴대폰인 아이폰의 찾기 기능으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이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LA 국제공항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승객 픽업 장소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져 약 1시간 동안 일대 대피령이 내려졌고 조사를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일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뉴욕. 어제 저녁에는 브롱스 지역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7세 소녀 2명이 총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총격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가운데 한 명은 머리에 또 다른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시민들에게 올 들어 가장 무더운 일주일이 될 것이라며 폭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되므로 한국에서 방역조치 준수가 한층 더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뇌에 침투하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자는 미주리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달 말 호수에서 수영한 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한 유대교 프리스쿨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차 안에 방치돼 있던 3살 남아가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플로리다주에서만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 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최소 108명의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넷플릭스를 따라 디즈니 플러스도 글로벌 K-팝 방탄소년단 BTS와 손잡고 BTS 출연 프로그램을 포함한 5개 오리지널 쇼를 제작하는 등 구독자 수 확보에 나섭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에 출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총 4명이 후보에 이름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상호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MBK 파트너스의 59살 김병주 회장이 미 프로야구 MLB 워싱턴 내셔널스의 차기 구단주 유력 후보에 올랐습니다. 인수 예상가는 20억 달러로 인수가 성사될 경우 메이저리그의 역사적인 첫 한국계 구단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4일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3명의 교도관들이 죄수 1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죄수는 32살의 지저스 소토 자라로 마약과 무기 소지로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영상 속 교도소안, 아무런 이유 없이 교도관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차별 구타에 나섭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도관들에게 제압을 당할 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폭행을 당해 허리와 머리, 왼쪽 눈 등의 보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LA 카운티 교도소 운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진 바 있습니다. 한편 아직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집에 안전히 귀가하길 바라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근 들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갈수록 마약 중독에 찌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내 홈리스들로 인해 등하굣길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 홈리스들도 문제지만 마약에 찌들어 길거리 곳곳에 의식 없이 널브러진 채 누워있는 홈리스들로 인해 이를 매일 봐야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뇌에 침투하는 아메바, 네글레리아 파울러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자는 미주리주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달 말 호수에서 수영한 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주로 담수에 서식하는 아메바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다 감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로 사람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 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으로 두통, 발열, 구토 등이 나타나며 이후 목이 뻣뻣해지거나 발작, 환각 등을 겪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텍사스주 한 도시에서 수돗물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검출돼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같은 해 플로리다 주에서는 여행하던 13살 소년이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가 핵 공격을 당할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자 많은 이들이 이를 공유했습니다. 먼저 핵 공격을 당할 시 자동차 안에 남아있는 것은 대안이 아니며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로 가고 없으면 건물의 중앙이 제일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무기 폭발한 이후 밖에 있었다면 당장 비누와 샴푸로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방사성 낙진이나 재해에 노출되지 않고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 봉지 등에 넣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이후에는 건물 안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공지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재난관리국은 당부했습니다. 피츠버그대 연구에 따르면 한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연락을 받는 쪽의 만족감은 연락을 하는 쪽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지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된다면 연락을 받는 사람이 연락을 하는 사람보다 고마운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리우 박사는 그저 안녕이라며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조차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맙게 여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내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슈퍼문의 이름은 일명 버크문으로 1년 중 버크라 불리는 수컷 사슴 머리에서 새로운 뿔이 자라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천둥번개 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7월 여름철 천둥번개가 종종 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편 내일 뜨는 이번 슈퍼문은 달의 궤도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더 크고 밝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디의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미국 내 달러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300원대 이상을 돌파했고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달러는 다시 말해 1유로라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자, 달러가 기축통화를 넘어 이제 제왕통화라는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따라 파장이 점점 커지는 경제 관련 소식부터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유로당 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 유럽에서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기 시작했던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유로화 지폐가 나온 이후 달러 가치가 이만큼 오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로 대비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유로화뿐만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원화가 약세를 보인 지난 2009년 7월 13일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인 1달러당 1,312원까지 한때 치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바로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0.75%씩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 주요 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이어간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 오는 7월 역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또다시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럽의 불안한 정세가 강달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1일까지 노스트리움 1 가스관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스관 가동 중단, 바로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독일행 가스관 가스 중단에 이어 이탈리아에도 오늘 가스 공급량을 감축한다고 통보하는 등 유럽을 검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의 초강세 그 세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나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투자할 곳은 이제 달러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긴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오늘 미국 내 가계소득의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6.8%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치는 다시금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에 달러의 초강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주택 임대 수요가 폭발하면서 월세 상승을 불러일으켜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아파트 정보 전문 웹사이트인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신규 월세를 보면
연초 대비 5.4%가 상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상승률 8.8%에 이어 미국 내 월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6월 전년 대비 월세는 14.1%나 오른 것으로 집계돼 지난 한 해 상승폭 17.5%에 이미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남의 집에서 거주하는 월세 급등은 바로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월세 상승세를 보다 더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올라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또 이들이 월세 아파트나 임대주택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존에도 넘쳐났던 임대 수요가 더욱더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은 데 더해 수요가 추가로 늘면서 이제 월세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 문제는 월세 상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월세 관련 비용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의 3분의 1이 바로 월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월세 상승으로 인해 바로 또 인플레이션이 만성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은 비록 주택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폭발하는 임대 수요에 대응하기는 역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주택난이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택은 약 150만 채 부족하지만 신규 건설 물량은 고급형 주택에 치우쳐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사회를 둘러 갈라놓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관련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전면적인 낙태 금지를 이어질 수 있는 애리조나주 법률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의 더글라스 레이에스 판사가 태아를 수정 때부터 개별 인간으로 본다는 애리조나주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수정란과 배아,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나 권한, 면책권이 있다는 내용의 법을 지난해 4월에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뱃속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인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 애리조나주 의료계와 낙태권 옹호단체가 이 법이 매우 지나치게 모호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자칫 의무로 처벌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이제 연방법원이 낙태권 옹호단체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에게 모든 인간적, 법적 권리를 준다는 지난 2021년 애리조나주의 인격법은 잘못으로 저지해되며 이 법으로 인해 낙태 권리 단체들이 다양한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방법원의 더글라스 레이스 판사는 판결한 것입니다. 레이스 판사는 이번 결정이 낙태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이 모호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미주리주나 캔사스주,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주 등 4개 주에선 이곳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낙태권을 배제하고 금지 여부를 각 주에 맡겨 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나왔기에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폐지한 이후 애리조나주에서 중단됐던 낙태가 다시 시작될지는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낙태 제공자들은 이미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애리조나주에서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1901년 이전의 법들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에게 헛소리 기술자라고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너무 늙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느 분야든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진흙탕 싸움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바로 오는 2024 대선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해오다 지난 5월 테슬라의 스탠다드 & 푸어스 S&P ESG 지수 탈락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 과정에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고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오는 2024년 미국 대선판을 흔들 정도로 변수를 지닌 인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자, 그의 트위터 팔로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회장은 현재 공화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를 강력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계 드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에 못지않게 매우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트럼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공화당계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1978년생으로 44살입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6살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제 2024 대선에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인 드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 대선에 출마하려는 트럼프를 향해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당선하고 그 임기를 끝낸다면 82살이라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큰 고령이라며 이제 드산티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출마한다면 쉽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앵커리지에서 공화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도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호통을 치듯 머스크 이름을 외친 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그는 헛소리 기술자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머스크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황혼을 떠날 때며 민주당은 그에게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이 트럼프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대통령 재집권을 실현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적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장외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 또 세계 최고 재벌 머스크가 이처럼 서로에게 독설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의 새로운 눈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 바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우주의 깊숙한 곳을 포착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지 6개월 만의 일인데요. 자, 인류의 힘으로 개발한 가장 강력한 만원경으로 이제 그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체의 존재 등 우주를 둘러싼 그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에 전 세계가 흥분하고 있는데요. 총 100억 달러를 투입한 이번 제임스 웹의 성능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임스 웹 사전 시사회 행사에서 첫 번째 풀컬러 우주 이미지를 직접 공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천문학에 대한 과학기술과 또 인류 전체를 위한 우주 탐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상 우주항공국 나사의 중대 발표는 주로 현직 국장이 이를 맡아왔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우주과학과 인류에 미치게 될 그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임스 웹이 포착을 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 바로 46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은하는 또다시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반짝이는 빛은 바로 각각의 은하들로 그중 일부는 130억 년도 전의 것이라고 나사 측은 전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어제 공개한 제임스 웹의 이미지를 두고 지금까지 찍은 우주 이미지 가운데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금껏 가본 적 없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가장 깊고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는 이 웹 만원경이 초기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가 앞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찾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웹 만원경은 앞으로 적어도 20년간 활약하며 우주과학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림 가격 전해드립니다.
빅뱅 이후 태초의 빛까지 포착해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미국. 이제 우주 탄생의 비밀의 문을 열게 되면서 이번 개발을 이끈 올해 71살의 마르시아 리케 애리조나주대 천문학과 교수의 이목이 몰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아 과학소설인 SF를 워낙 많이 읽다 보니 중학생 때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자신의 첫 만원경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수십여 년 만에 우주 만원경보다 성능을 약 100배 높인 근적외선 카메라 개발을 그녀가 이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녀가 71살의 이 나이에 주목을 받으며 오늘 남긴 단 한마디 말은 바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열정을 찾아내 끝까지 도전하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두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7월 1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